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리뷰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테슬라 주가 급등이 오나라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 숨겨진 힘이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BYD의 그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주말 동안 나왔던 핵심 뉴스와 매크로 상황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BYD 소식이 날라들었는데, 자, BYD의 주가가요, 갑자기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 무려 8%나 폭락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한번 보시면, 일단 먼저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일단 BYD의 오늘 주식이 정확히 말하면 8.25% 정도 빠졌어요. 이건요, 지난주에 레코드 하이에서 스티프 드랍입니다. 엄청나게 급하게 떨어졌다고 할 정도로 급락이거든요. 자, 그 이유는요, 아주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파란색을 하려 했지만 it was reducing the prices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내리면서 가격을 인하하게 됩니다. 근데요, 가격 인하가 단순히 뭐 한 종목에 대해서, 즉 한 개의 자동차에 대해서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고, 지금 가격을요, 이 BYD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가격을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무려 22개의 모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BYD는 22개의 모델 전체에 대해서 가격 인하를 단행하는데 6월 말까지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단 우리가 좀 다른 얘기 살펴보기 전에 BYD가요, 자동차 종류를 22개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웬만한 보통 자동차에서 보면요, 막 22개씩 이렇게 안 갖고 있거든요. 근데 BYD는요, 뭐 거의 그냥 22개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종류별로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종류를 쪼개가지고 다양하게 그냥 이름만 바꿔서 계속 막 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렴한 거, 뭐 10,000불짜리, 뭐 12,000불짜리, 15,000불짜리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구에 완전 그 저소득층들도 살 수 있는 전기차 가격을 내놓는 거예요. 한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왜냐하면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BYD가요, 모델의 레인지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테슬라랑 비교해 보세요. 테슬라는 모델 3, 모델 Y, 그리고 뭐 모델 SX고 좀 비싼 거잖아요. 여기는 아주 비싼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이버 트럭이 있으니까 사실은 5개는 여기 비하면 너무 제한적이죠. 그리고 완전 비싼 모델 2개는요, 원래 판매 자체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하면 이 BYD는요, 저렴한 이 10,000불, 뭐 1,000,000원, 뭐 이런 그 아래쪽하고 위쪽 저렴한 모델도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종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량으로 중국의 다양한 인구 스펙트럼에다가 막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마진이 얼마가 나는지, 이 자동차들에서 정부의 보조금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어떤 건 얼마가 나는지 전혀 알려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냥 좀 지난 자동차 바닥이 다 녹슬어 가지고 바꿔야 될, 그냥 몇 년만 타면 바꿔야 될 그런 지경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막 공급하는 거예요. 막 찍어서 뭐 어떤 거 그냥 뭐 질적인 거 없이 막 그냥 공급하니까 그냥 뭐 싸구려를 공급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막 그냥 중구난방이고요. 사실 그런데 질서가 없습니다. 그냥 공급하고 보는 거예요. 뭐 뚝뚝뚝 만들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일단 배경 속에서 숫자가 늘고 뭐 테슬라를 능가했다, 이런 데서는요, 그 자체가 좀 의미를 그렇게 둘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자, 일단 오늘 가격을 내리는 부분에서요, 어떤 상황이냐 보시면요,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The price tag of the Seagull hatchback입니다. 자, Seagull이라고 하는 그 hatchback 이 자동차가 있거든요. 자, 이 자동차의 가격을요, 무려 20%나 떨어뜨립니다. 이게 감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격을 20%나 떨어뜨려 가지고 판매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달러로 따지면요, 뭐 무려 지금 이게 7,780불까지 떨어뜨려 가지고 현재 판매를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7,780불이면 뭐 이거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지금 한 1,000만 원을 떨어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CL이라고 하는 Seal Dual Motor Hybrid는요, 지금 무려 34%나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가격을 보통 떨어뜨리면요, 뭐 한 5%,
많아봐야 10% 떨어뜨리는 건데 20%, 뭐 34%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죠. 이렇게 해서 감당이 될 것이냐 할 정도로 그 수익을 마진율 자체를 뭐 거의 이제 없이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BYD가 지금 이 정도잖아. 이 정도로 가격을 떨어뜨린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BYD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데, 그냥 막 찍어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BYD가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려가지고 판매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중국 내가, 중국 안에서 매출 자체가요,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데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BYD가 이 정도로 가격을 대규모로 떨어뜨려서 판매까지 하고 있다는 건요, 다른 회사들은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 다른 회사들은요, 뭐 그냥 사실 다 지금 비슷한 국면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만큼 중국의 지금 이 디플레이션이요, 너무 심각하고 중국 사람들이 일단 돈을 안 써요. 주머니에 돈을 꺼집어내 쓰진 않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가격이 인하하니까 주가도 이렇게 폭락했다. 아마 며칠 계속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워마트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타겟이라고 하는 그 이 리테일 샵, 자, 미국의 3대 리테일 샵이 있다고 그랬죠. 리테일 스토어가. 타겟, 커스코, 워마트입니다. 자, 얘네들은 제가 이 주기적으로 살펴드리지 않습니까? 이 어떤 상황인지. 왜냐하면, 얘네들의 그 매출이랄지 순이익이랄지 이런 걸 보게 되면요, 결국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를 하고 있는지, 그 소비가 줄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계의 메이저 스토어들을, 리테일 스토어들을 분석하는 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타겟을 살펴봤을 때 타겟이 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뭐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또 이익도 떨어지고 하면서 굉장히 타겟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그만큼 이 소비도 좀 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도둑질도 많고 이런 상황입니다. 도둑질이 많다라고 하는 건요, 결국 그만큼 이 경제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워마트 소식입니다. 자, 워마트는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근데 지금 이제 관세의 직격탄을 받고 있는 중이죠. 실제로 워마트가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트럼프가 가격 올리지 말라고 하면서 경고 사인을 줬죠. 자, 그런데 뭐 트럼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가게들이 버틸 수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월마트에 여러분 60% 정도가, 그러니까 월마트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제품들의 거의 60%가 중국에서 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30% 가격이 올랐으니까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런 지금 그 중국에서 제품 가져오는 회사들은요, 직격탄을 다 맞아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가격 올리지 마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딜레마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큰 워마트 같은 기업들은요, 뭐 트럼프가 말하건 안 하건 트럼프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워낙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니, 워마트가 뭐 트럼프 그 이 호텔보다 더 큰데 뭐 얘네들이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네가 뭔데, 대통령이 네가 뭔데 왜 우리 가격 못 올리게 해? 이렇게 사실 부딪힐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워마트 같은 경우가요, 가격 올리는 거 발표하고 나서 보십시오. 1,500명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그 월마트가 실적도 지난달 좋았는데 벼랑간 갑자기 워마트 layoff a 1,500 employees라고 합니다. 가격 인상 얘기하고 나서 사람을 1,500명을 자른다? 물론 그 이유가 뭐 리스트럭처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운영에 있어서 리스트럭처링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구체적인 얘기를 밝히진 않았지만, 일단 워마트도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계산대에 서 있는 사람들 많이 줄이고 셀프 체크아웃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산해서 나가는 거,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뭐 인공지능이랄지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이제 사람 인력을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어찌됐건 이런 것들은요, 관세 영향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 압박이죠. 30% 가격, 만약에 트럼프가 가격 올리지 말라고 푸시를 계속하면요, 어느 정도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버틸려면 지금 이렇게 가격이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가격 30% 이상 올라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출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 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사람 해고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그 1,500명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관세 여파가 있는 거고요. 미국 경제가 지금 타겟도 저런 안 좋았지, 이런 1,500명 해고
해고한다는 거는요, 월마트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거든요. 지금 리테일 샵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슷한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빨간색으로 하려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Unsustainable fiscal situation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전체 재정 상태가요. 지속할 수가 없는 재정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unsustainable. 여러분, 우리 테슬라의 미션이 뭡니까? Sustainable 미션이죠. Sustainable 에너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즉 태양광이나 풍력, 즉 태양광은 뭐 풍성하게 늘 태양광은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저장시켜서 쓸 것인가.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이제 나오고 ESS 저장 공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해서 화석 연료가 아니라 태양광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터리로 이제 쓰게 될 것이다라는 건데, 자, 근데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은요 거꾸로 가고 있죠. unsustainable, 지속 가능할 수 없는 미국의 재정 상황, 되게 심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얘기는요 꾸준히 나온 거예요. 뭐 작년에도 또 미국 회계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지속 가능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채권 시장이 있죠. More bond market turmoi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10년물, 뭐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까지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채권 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동칠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 지수가 내려가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눈치 작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지금 트럼프의 또 텍스빌이 또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심한 상황인데 여기에 또 트럼프는요, 이 텍스빌을 소위 말해서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부자들 감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세를 하거든요. 감세를 이렇게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재정 적자가 심한데 세금을 줄여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공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가중될 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면은 뭐 채권 시장 요동 계속 치지, 지금 재정 적자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비를 통과시킨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더 가중될 텐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unsustainable fiscal situ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할 수 없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주식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려면요, 여기 이제 관세 계속 또 되고 있죠. 금리는 계속 높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풀려야 됩니다. 일단은 뭐 관세 관련된 거 빨리 해결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좀 부담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물가가 내려오게 되면요,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요, 주가는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요,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미국 주가의 흐름이요, 많이 올랐다가 주춤하면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텐데 횡보하면서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데 쫄 필요 없는 거고요. 결국은 이 하나씩 좀 해결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로보택시 소식 계속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로보택시가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출시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 달은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한 5, 6일만 지나면은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뭐 6월 첫 주 내에 이제 이 로보택시를 보이게 된다면요, 뭐 이게 한 열흘 안에는 이제 처음으로 로보택시가 선보이게 될 겁니다. 그 자체가 굉장한 임팩트를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원래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를 어느 정도부터 시작한다 그랬냐면 10대에서 한 20대 정도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니셜 그 발륨 자체가요, 초기 물량이 한 10에서 20대 정도만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정도의 이 소위 모델 Y를 통해서 이 로보택시 운행하는 걸 선보이게 되면요, 그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 나온 그 내부 소식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요, 10대, 20대 정도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자, 불과 뭐 한 2개월, 뭐 3개월
넘지 않은 그 몇 개월 안에 다시 1000대로 확장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scaling up to 1000입니다. 자, 여러분 10대에서 1000대로 뛰는군요. 다른 차원입니다. 자, 그것도 한 두 달 내에 한 달 내에 한 두 달 내에 하여튼 석 달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in few month니까 결국 한 두 달 어간에 그 어간에 10대에서 1000대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지금 왼쪽 사진에는 나오지만 이미 테슬라는 지난번에 선보였던 로보택시 선보일 때에 이 지금 사이버캡을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버캡을 생산하는 거 1000대 생산하는 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걸 대량으로 생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격적으로 내년부터거든요. 근데 지금 1000대까지 확장할 때에 결국 우리가 모델 Y를 활용해서 1000대까지 늘릴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 사이버캡을요, 조기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델 Y도 이 자율주행으로 쓰게 되고 사이버캡도 같이 움직인다. 이 둘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요, 궁극적으로는 이 사이버캡이 주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모델 Y들이 이제 앞으로 확정됐을 때에 다 이제 같이 사용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0대로 시작했다가 한두 달 내에 1000대로 확정한다? 이거는 확장성이 대단한 거죠. 10대에서 1000대면 몇 배입니까? 100배가 늘어나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웨이모랄지 다른 회사들 있죠. 특히 이제 웨이모가 이제 지금 유일한 그 대항마이기도 한데, 웨이모는 이렇게 빠르게 갑자기 크게 확장할 수가 없어요. 웨이모 자체는. 왜냐하면 거기에는 계속해서 달아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제조해야 돼가지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바로 투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만 하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끝이에요. 모든 차에다가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의 이 소위 팽창하는 거 있죠. 테슬라가 이 확장하는 건요, 이건 무시무시할 정도로 빠르게 확장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초록색으로 오른쪽에 하이라이트 한거 보세요. 머스크가 또 옛날에 했던 목표가 뭡니까? 100만 대까지 자율주행을 미국 도로에 늘리겠다 그랬죠. 1밀리언입니다. 자, 1밀리언을 2026년도까지 해내겠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벌써 6월달이면 25년도 6월달이죠. 그러면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내년부터는 100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고요. 100만 대라고 했을 때는, 자, 10대에서 1000대까지면 100배가 는 거고, 1000대에서 1밀리언이면 이거는 몇 배가 는 겁니까? 이건 1000배가 또다시 1000배가 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요, 1000배에서 10,000배 가까이 뛰어넘는 건데 1밀리언까지 갑자기 늘어납니다. 와, 이건요 어마어마한 거죠. 10,000대, 100,000대, 100만 대니까 이게 다시 또 한 번에 1000배가 늘어나는 거 맞네요. 그러니까 1000을 곱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100만 대로 확장하는 건요, 이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다른 지금 웨이모는 이걸 상상도 못해요.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 대수 자체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한 2000대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전체 지금 현재 깔려 있는 게요. 근데 테슬라는 내년도에 100만 대를 깔아버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 자체적으로 100만 대를 투입해버리면요, 우버랄지 이런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정말 그 회사들은요, 망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100만 대 확장하는 게요, 앞에 설명했지만 결국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끝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스템은 테스트를 다 해볼 거 아니에요. 이 오퍼레이터 시스템을 하고 다 시스템을 회복하겠죠. 그리고 특별히 갑자기 이머전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리모트 컨트롤 해가지고 차량을 옮기고 조정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가능해진다면요, 이 로보택시 운영은 정말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소위 말해서 리모트로 해가지고 차량을 문제가 생겼을 때 빼고 움직이는 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갖고 있는 서밋 프로그램이랄지, 또 특별히 이제 이런 그 로보택시 할 때 쓰기 위해서 그런 리모트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슈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가끔씩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도 겉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야 뭐 거의 95%, 98% 정도야 아주 순탄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손님을 태우고 드랍하고 하는 것들이요. 자, 그런 면에서 100만 대가 나왔을 때는요. 이건 정말 이 상상 불가죠. 이 2026년도까지 100만 대 투입해서 100만 대가 돌아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뭐 200만 대가 하고 300만 대가 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게 잘 되면요, 많은 회사들이 테슬라로부터 자율주행을 라이센싱하게 될 겁니다. 안 하면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드맵이 참 좋습니다. 1000배씩 늘어납니다.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6월 달에 10대에서 20대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한 3개월이나 칩시다. 넉넉하게. 그러면 다시 9월 달쯤에 1000대로 늘어나요. 그런 다음에 다시 3개월에서 그 다음 해부터는 100만 대를 향해 간다라는 겁니다. 정말 로드맵이 정말 앰비셔스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X에서 이 소열 메릿이 One week away from June이라고 했습니다. 자, 6월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다라고 이 글을 쓰니까요. 실제로 이제 6월까지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저 일주일 지나면 이제 말 그대로 6월 달인데,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도 화답하죠. Yes라고 합니다. Yes, 그래 맞아 이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And an unsupervised FSD in Austi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도 이제는 이 앞자리에 운전자 자리에 사람이 타지 않은 FSD가 어스틴에서 드디어 이 런치한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출동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도 지금 많은 테슬라들이 일주일 남았다라고 하는 거, one week away from June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남았고 6월 달에 돌입한다니까 머스크 자체도 소위 같이 흥분하고 있는 거죠. 많은 테슬라들이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머스크도 이제 본격적으로 텍사스 어스틴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머스크는요,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 본인이 굉장히 만족을 가지고 있냐면요. 일단 교통부 장관이 와가지고 본인하고 상담을 했고, 그리고 교통부 장관이 다 보고 왔어요. 직접 로보택시도 타보고, 자율주행을 타보고, 테슬라 공장을 둘러보고요. 굉장히 둘이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교통부 장관을. 근데 그 교통부 장관은요, 머스크랑도 굉장히 또 안면이 많고, 둘이가 이 교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통부 장관 자체가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펼쳐지게 될 게 머스크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요. 어스틴에서 이거 성공하는 건요. 머스크는 당연히 확신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 번의 실전 테스트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중요한 건 여기서 데이터를 쌓고 이제 성공하게 되면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때에 교통부 장관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연방 차원에서 규제가 좀 더 빨리 풀릴 수 있고, 만약에 캘리포니아가요, 테슬라가 그냥 싫어가지고 좀 이렇게 미적미적되면서 느리게 하게 되면요, 테슬라는 다른 지역으로 빨리 사실 확장해도 돼요. 소위 캘리포니아가 아니어도 현재 이 웨이모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은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사이에 또 여러 주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화당 관련된 주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애리조나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근데 공화당 관련된 쪽은요, 어차피 지금 트럼프와 같이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들 우리 도시에 사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텍사스 어스틴 같은 경우는 어떤 한국으로 따지면 판교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도시거든요. 여기 이 텍사스에서도 굉장히 여기는 굉장히 깨끗하면서 좋은 도시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우버가 아니라 단순히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실제로 여기서 진행된다 이렇게 하면요, 그 도시 자체가 이름이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캘리포니아가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혹시나 또 그냥 정치적으로 싫어서 뭐 미적미적 되면요, 다른 도시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확장성은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확장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머스크도 기대감이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반기는요, 주가가 급등하는 때가 빈번하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스페이스X 관련된 소식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스페이스X 소식도 들여다보는데요. 자, 지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게 지금 확장성이요. 끝이 안 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의 인터넷 공급이, 우리가 옛날에 이 비행기에도 들어갈 것이고, 비행기는 바로 하늘에서 날아다니니까 인터넷이 지금 성능이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테슬라가 스페이스X 쏘올린 인공위성이 저궤도 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하늘에 떠 있죠. 그 서로가 얼마나 더 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접속이 스타링크 연결하게 되면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메이저 비행사들조차 다들 지금 개별적으로 테스트하면서 다 지금 속속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비행기가 다 이제 스타링크를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 쓰면요, 손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도나도. 자, 그리고 이제 이 여트랄지 배들에 다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 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쪽에서 다 이제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쓰게 됐죠. 특히 이제 크루즈 같은 경우는 필수죠. 왜냐하면 배 위에서 3일씩, 4일씩 배 위에서 떠다니는데 그 인터넷이 안 되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선상에서도 인터넷이 되죠. 그리고 개인 요트들도 다 이제 이 인터넷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확장성이 좋은데, 자, 이번에는 여러분, 그런 하늘과 땅인데 땅에 이제 바다까지 했는데 이제 땅에 기차까지 들어갑니다. 이탈리아의 기차입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Italia Railway says it might test Musk Starlink for a project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기발한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이탈리아의 기차가 이탈리아도 길다랗게 생겨가지고 기차들이 쭉쭉 아래 위로 얼마나 길게 다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기차에 때로는 인터넷이 이렇게 접속이 좀 이렇게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무료할 때가 있죠. 근데 이 기차에 아예 그냥 인터넷을 스타링크를 공급해 버린다고 합니다. 특히나 기차는 빠르게 달리잖아요. 근데 이 기차에 사실 그 인터넷을 자체적으로 연결하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다 개별 그냥 핸드폰 연결된 걸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탈리아의 기차에 이 스타링크에 접시를 달아게 되면요.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어차피 인공위성에서 쏘니까, 하늘에서 쏘니까 달려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접속이 굉장히 좋겠죠? 그 지금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자, 테스트에서 결국은 이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링크를 여기 장착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반응들 나오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모든 기차들이 다 또 도입하게 될 겁니다. 모든 기차들이요. 자, 이 기차들이 이렇게 도입하게 되면 스타링크가 얼마나 많이 공급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앞으로 지금 이 개별 차도 그렇고 요 기차뿐만 아니라 공공버스들이랄지 공공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쓸 수밖에 없어요. 많은 나라들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지국이 워낙 좋고 땅덩이가 좁으니까 사실은 굳이 스타링크를 쓰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다른 나라들은요, 너도 나도 지금 이렇게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공급하려고 하죠.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타링크의 인터넷 공급이요, 확장성이 미쳤어요. 제가 보니까 이건 거의 미친 수준입니다. 그냥 이게 그 한계가 없어요. 그냥 기차, 하늘, 땅, 육해, 다 합치고요. 그리고 각 나라별로 들어가게 되고,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확장성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2년 내에는 상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은 점이, 우리 테슬라들에게도 좋은 겁니다. 결국 이 스타링크는요, 나중에 테슬라 차에도 연결할 수 있고, 테슬라 로봇에도 연결할 수 있겠죠. 로봇을 데리고 다니면 인터넷이 연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질문했을 때에 답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이 접속돼야 결국은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서 그 비서를 쓰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인터넷이 연결돼야지 계속해서 그록이 연결돼 가지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타링크의 확장 성공은요, 결국 테슬라랑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로봇과도 연결되고 앞으로 모든 자율주행과 다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요, 여기까지 할 텐데, 내일은 이게 머모리얼 데이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저도 요즘 하도 바빠가지고, 내일이 어떤 날인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까 저희 아들 녀석이, dad 하면서 학교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지? 그랬더니, 머모리얼 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휴일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공휴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유롭게 여러분들에게, 또 내일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루전스였습니다.